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오늘은 제가 유병자를 위한 3대 진단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청자님께 정보를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자를 위한 3대 진단금. 왜 그러냐? 이 주제를 잡은 이유는요. 이제 작년 19년도와 2020년도 비교해 봤을 때 보험이 가장 많이 변한 것이 이 3대 진단금입니다. 특히 2대 질환에 대한 내용인데 한도가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일부 과거처럼 좀 더 한도가 높아진 일부 회사들이 있어서 좋은 정보인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늘 얘기하는 거지만 보험에 대해서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대한민국에서 남녀 사망 순위가 있습니다. 총 통계청에서는 10가지의 범주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는데요. 그중에 보시면은 부동의 1위는 아까 오전에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암입니다. 그리고 2위와 3위는 이 뇌나 심장 쪽 질환이 같이 2위와 3위를 차지하게 되죠. 근데 이 세 가지 질병이 전체 사망의 6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굉장히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험을 준비할 때 이 세 가지 질병에 대해서 좀 더 유리하고 좋게 준비해 놓으면은 내가 그래도 추후에 어떤 질병이 왔을 때 크게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보시면은 밑에 질병들 보시면은 고혈압도 있고요. 만성화기도 질환도 있고 간질환, 폐렴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질병들은 사실은 실손보험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질병은 사실은 그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요. 치료 비용이나 치료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별도의 진단금을 준비하는 게 옳겠죠. 그래서 자세하게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분들이 제가 전해드리는 내용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고 싶어가지고 관심 대상이라는 항목으로 좀 나열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 등의 만성질환으로 보험을 준비하신 분들. 그러니까 저희들이 늘 얘기하는 이 세 가지 질병들이 가장 보편적인 유병자 보험이 되겠죠. 그래서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의 약을 복용하거나 이런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 치료를 하는 중간에 보험을 준비하신 분들, 과거에 보험을 준비하신 분들이 오늘 저의 내용을 들어보시면 좀 더 유리하게 변경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하나, 갱신형으로 유병자 보험을 준비하신 분들도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유병자 보험이 이제 시장에 나와가지고 화두가 되기 시작한 거는 보통 한 6년 정도 전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과거에는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있으면 사실 보험 가입이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병자 보험이 나오면서 이제 유병력자들도 일반적으로 보험을 다 가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초창기에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10년 갱신으로 가입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갱신형을 선택하실 때 내가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험회사가 정해준 기준 안에 제가 가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도를 좀 더 높이고 싶다고 해도 보험회사가 받아주지 않았고요. 딱 정해진 틀 안에서 10년 갱신으로 어쩔 수 없이 선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5년, 6년 전에 갱신형 보험으로 유병자분들 준비하신 분들 오늘 내용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가족력이 걱정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집안 내력에 암이나 뇌나 심장 쪽 질환으로 계속 유전적인 어떤 이루어지는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내용 관심 있게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과거에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으로만 보험이 준비되어 있는 분들도 오늘 내용 들어보셔가지고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이라는 이 진단비는 사실은 2대 질환에서 가장 범위가 작은 범위에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 왜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오늘 내용을 보고 변화를 주시면 좋은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크게 네 가지 정도의 이 관심 대상 분들을 정해놨는데 이분들 집중적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서두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단금을 위해서 꿀팁 하나 전해드리자면은 먼저 암보험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암보험은 소외감 분류가 없는 일반암과 유사암만 있는 보험을 선택하자.
유병자들도 할 직 없는 일반 암보험을 가입하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세하게 한번 풀어드려 볼게요. 우리가 일반암 보험을 선택하실 때 보시면은요, 일반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일반암의 범주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갑상선이나 제자리,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들을 저희는 보험회사는 유사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많이들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얘네들도 그냥 일반적인 암 아니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유방암이나 자궁암, 방광암, 전립선암, 대장, 전망, 내암. 그런데 이 교집합에 있는 이 암들은 보통 소외감으로 분류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소외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암보험을 준비하는데 일반암도 있을 수 있고요. 유사암도 있을 수 있고 소외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일반암과 유사암은 과거부터 정해져 있는 틀이에요. 그래서 달라지지 않는데 이 소외감이 중요합니다. 이 소외감은 내가 보험사를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소외감으로 분류가 될 수도 있고요. 일반암으로 분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암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이 소외감이 없는 범주의 암보험을 준비하셔라. 그래서 일반암과 유사암만 있는 이 두 가지 분류만 나눠지는 암보험을 선택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뇌질환에 대해서는 뇌출혈과 뇌졸중, 뇌혈관 질환이라는 담보로 보험회사는 구분을 지어 놓습니다. 그런데 뇌출혈도 많이 들어봤고 뇌졸중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뇌혈관도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내용의 차이는 이 부등호를 보시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심장 쪽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성심근경색과 허혈성 심장질환 이 두 가지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부등호를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질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 질환에 대한 진단비 팁, 뇌질환, 뇌와 관련된 질환입니다.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뇌혈관 질환이라는 게 있고요. 뇌졸중이라는 게 있고 뇌출혈이라는 담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똑같이 뇌와 관련된 진단비를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만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보험을 선택하실 때 관심을 주의 주시면은 뇌출혈이나 뇌졸중, 뇌혈관이 어떤 게 좀 더 유리한 건지 아시게 될 겁니다. 보험회사는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질병 코드라는 게 있어요. 이 질병 코드를 기준으로 해서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뇌와 관련된 어떤 질병을 받았을 때 병원에서 내려지는 진단 코드에 따라서 내가 그 진단금을 받을 수 있냐 없냐가 정해지는데 뇌와 관련된 진단 코드들이 보통 한 26가지 정도 되는데요. 이 진단 코드들 중에 쉽게 말해서 뇌출혈은 3가지만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보시면은 뇌출혈은 이렇게 이 3가지만 해당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범위가 굉장히 작습니다. 뇌출혈로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저도 과거의 보험은 뇌출혈로만 되어 있었어요. 그 얘기는 내가 뇌와 관련된 질병이 걸렸을 때 여기 퍼센테이지 보시는 것과 같이 10% 미만의 확률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억울하겠죠. 나는 다 준비해놨다고 생각했지만 나의 보험이 뇌출혈만 되어 있어서 내가 기타 다른 질환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뇌출혈이 가장 범위가 적다. 그래서 두 번째는 뇌졸중을 말씀드렸는데 이 뇌졸중이라는 질병은 이 여러 가지 26가지 정도에 되는 뇌질환 질병 코드 중에 총 6가지만 해당이 되세요. 그래서 확률적으로는 보시게 되면 한 60에서 7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그나마 나의 보험이 뇌졸중으로 준비되어 있으시다고 하면 그래도 괜찮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뇌출혈로 되어 있고 뇌졸중으로 되어 있고 뇌혈관으로 되어 있는 거에 따라서 내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냐 없냐 범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내가 보험을 어떻게 해서 잘 준비되어 있느냐가 판단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꼭 주의하셔야 될 거는 뇌질환과 관련돼서 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질환 중에는 가능하면 이런 식으로 뇌혈관 질환을 가입하는 거죠. 그리고 안 되면은 뇌졸중을 선택하시는 거고, 그래도 안 된다면은 그 다음엔 뇌출혈을 선택하시는 방법을 이제 내가 보험을 선택할 때 담보를 선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 중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을 보신 분들은 꼭 이 내용 체크하셔가지고 좀 나의 보험을 점검해 보신다고 하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심장쪽 질환도 한번 같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심장쪽 질환도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담보가 있다고 했고요.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담보가 있다고 했습니다. 심장쪽 질환도 보험회사에서는 25가지의 진단 코드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급성 심근경색 코드는 이 3가지에만 해당이 되세요. 25가지 중에 급성 심근경색은 딱 3가지 진단 코드에 해당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도 보시게 되면 한 10% 내외세요. 10% 정도 된다. 근데 내가 급성 심근경색이 아닌 심장 쪽 다른 진단 코드를 받게 되었을 때는 사실은 급성 심근경색만 되어 있다고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보험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심장 쪽 질환 중에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게 보시면은 이 협심증입니다. 이 협심증이란 진단 코드 하나만으로도 한 70% 정도의 확률이 발생이 되는데 협심증 진단 코드는 별도로 없으세요. 그러니 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이 급성 심근경색보다는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보험을 준비하셔야지 내가 좀 더 안정적으로 좋은 보험을 설계했다고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대 질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진단금을 준비 위한 꿀팁으로 마지막으로 3번째, 4번째 같이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한 50세 이후가 된다면은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혼합해서 선택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해지 환급형과 납입면제 혜택. 이 납입면제 혜택에 대해서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무해지 환급형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보험을 준비하신 것보다 보험료가 한 30% 정도 저렴하세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낮추실 수도 있겠죠. 거기다가 과거에는 납입면제도 사실 건강하신 분들한테만 혜택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 납입면제 혜택이 유병자분들한테도 적용되실 수 있어요. 이 납입면제 혜택이라는 건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중간, 납입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납입 기간 안에 만약에 내가 보험회사가 정해놓은 암이나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그런 질병에 걸렸을 때는 이 보험료를 더 이상 안 내도 혜택을 쭉 이어서 만기까지 해준다는 내용이죠. 그러니 이 5가지 정도를 참고하셔가지고 3대 진단금을 준비하시면은 유병자분들도 오늘 굉장히 좋은 보험을 선택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 볼게요. 먼저 이 유병자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있으세요. 유병자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이 조건이라는 거는 고지의 의무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고지의 의무. 고지의 의무가 일반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보다는 좀 더 간편합니다. 그래서 3가지만 보시면 되세요. 첫 번째,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및 추가 검사에 대한 소견이 없으시면 되세요. 두 번째, 2년 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이나 수술을 받은 적이 없으면 되십니다. 세 번째, 5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 및 수술 이력이 없으시면 이 보험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고혈압약을 먹고 있습니다. 한 7년째 고혈압약을 계속 주기적으로 먹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중에 해당되는 것이 없죠. 그렇다고 하면 가입이 되시는 거죠. 또 하나, 내가 건강검진 받다가 3년 전에 대장 용종을 제거했어요. 사실 용종을 제거한 거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실 수 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용종을 제거한 경우에 수술보험금을 줘요. 이 이야기는 용종 제거가 수술을 받았다는 거랑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근데 3년 전에 대장 용종 제거한 거 이 3가지 중에 해당되는 게 없으시죠. 그러니까 보험 가입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편보험을 유병자들이 보험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는 이 간편 고지 의무 여기에만
해당이 되지 않으면 가입이 되신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